그런 환경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24시간 해야 된다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길을 보지 않고도 눈 감고도 간다는 게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눈 감고도 운전을 해야 되는 거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르 24시 11년째 출전 중인 드라이버 최정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세상에 최정환 선수 아시는 분들은 드디어 최정환 선수를 모셨구나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근데 누구시더라?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외국 경기를 나가기 전에는 국내 레이스를 2003년도부터 해서 14년 정도의 독일 진출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냐 이게. 사실 인터뷰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요랬죠. 그때랑 뭐가 많이 다르신데요? 나이도 그때 먹었고 사실은 그 사이에 박사과정도 박사과정도 마쳤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 박사 수료했습니다. 논문을 쓰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와, 대단하시다. 제가 2014년에 최정환 선수한테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니르부르크링 24시를 완주한 선수라고 해서 저 제발 인터뷰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러고서 정말 어렵게 인터뷰를 이렇게 성사하게 되네요. 2003년부터 레이스 엄청나네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이랑 거의 비슷하게 할 말이 되게 많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런 업무를 갖고 계셔서 이 레이스 능력이 바로 업무 능력과 관계가 되고 우리가 요즘 타는 자동차하고도 관계가 있다. 요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워낙 극단으로 갈라져서요. 요런 얘기 잘못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그래요. 오해하실 수도 있죠.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뭐 죄야? 죄입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 희한한 세상이에요. 욕 안 먹으려면 정말 어렵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래서 니르부르크링에서 운전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24시간 그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혼자 24시간을 도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뭐 포드 앤 페라리 이런 거 보면은 혼자서 24시간 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있었죠. 포드 앤 페라리는 혼자 24시간을 타는 거야? 저도 최근에 그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거의 안 바꾸고 바꿔도 2명. 바꿔도 2명이고, 근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혼자 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3명에서 4명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4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6시간 정도를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한 드라이버가 들어가게 되면 연료가 110리터 정도 되는데 그 연료를 다 쓰면 이제 나오게 되고 연속으로 그 드라이버가 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드라이버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고, 단 이제 메케닉이나 감독 그리고 뭐 팀 스텝 은 정말 24시간 동안 정말 일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교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대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드라이버들이 만약에 뭐 피로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요. 타고 나오면은 2시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규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료 중에 빠른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럼 그 드라이버한테 막 몰아서 막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미니멈 그 드라이빙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2시간 휴식, 이거는 독일의 근로법하고도 같은 건데 근로자가 되는 건가? 근로자. 드라이버는 근로자니까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요. 재밌는데? 그러면은 아이오닉 5N이 그렇게 니르부르크링에서 잘 달린다는데 그거 갖고 누가 랩타임 좀 재주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차도 준비해야 되고 드라이버도 섭외해야 되고 저희가 이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분들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로컬에서 빠른 드라이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험을 할 만한. 레이스카를 빠르게 모는 거랑 양산차를 빠르게 모는 거는 사실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래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똑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는 거고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있는 거고 수영도 거리에 따라 다르게 하잖아요. 물론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현지에서 그 매일같이 거기를 타는 거의 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양산차로 계속 타기 때문에 링택시 드라이버들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럴 수가 있나? 양산차하고 뭐가 달라요? 그분이 그럼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인 비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슈퍼 6000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 드라이버가 만약에 M 페스티벌에 나오면 바로 1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나마 레이스카니까 또 연관관계가 좀 있지만 양산 타이어를 끼고 이 레이스카만큼 몸을 잡아주지도 않을 거고 타이어가 레이스카만큼 그 그립이 높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타기 위한 약간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물론 잘 타는 드라이버가 잘 타는 건 맞는데 네. 예. 랩타임은 한두 번밖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오닉 5엔 테스트했던 그 미디어 드라이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기차는 처음이어서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왔고 분명히 나보다 더 빨리 탈 수 있다. 그 사람은 무려 20년을 탔는데 거기서.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전기차는 좀 특성이 다르니까 그것도 다르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무겁고 좀 더 가속력이 빠르잖아요. 보통은 모든 전기차들이 타이어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타이어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코너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딱 주면은 이제 딱 좀 당황하게 되죠. 회생제동도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회생제동도 다르고. 예. 네 바퀴 회생제동이 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잘 못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최장환 선수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겠는데요. 맨날 만들면서 테스트를 했잖아. 아니 제가 뭐 그쪽은 하지는 아 않습니다. 그쪽 아니세요? 아 그쪽 아니셨구나. 이 니르브르크링 24시라는 게 뭔가 이걸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런 레이스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쵸. 왜냐면 레이스라는 건 서킷이 있고 비슷한 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F1 차들이 있으면 다 F1이잖아. 그쵸. 아반떼 N클래스면 다 아반떼잖아. 니르브르크링 24시라는 레이스는 좀 이상해요. 그냥 2000cc짜리 동네 마실 가는 차가 거기 있고 GT3라고 하는 슈퍼 스포츠카도 같이 있어요. 거길 같이 달리는 거야. 그게 몇 대죠? 24시는 130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24시 130대가 이렇게 엉켜서 달리는 건데 이 속도차를 생각해보세요. 2000cc 앞에서 기껏 가봐야 150km 가는 거야. 그럼 그 뒤에서 250km로 갖다 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쵸? 네. 속도 차이가 정말 사고가 크게 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빠른 차 선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게 어떻게 레이스라고 할 수 있나. 그 문제 때문에 이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전 세계 모터스포츠가 다 공통으로 인터내셔널 라이센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경기도 제가 인터내셔널 뭐 B나 C나 A나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DPN이라는 DMSB 퍼밋 로시랄프라는 라이센스를 따로 운영해요. 그래서 이걸 A, B, C로 운영을 하는데 A 등급을 받아야만 24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비용만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이 들고요. 왜냐면은 내가 독일 주민이 아니면은 독일에 한 두세 번은 가야 되거든요. 레이스를 참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위 레이스를 출전을 해서 성적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특별한 라이센스를 따로 로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갖다 박으면 그 분만 손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손해고 게다가 레이스 자체도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니까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보통 레이스는 미성년자 참가가 되잖아요. 그쵸, 뭐 어떤 라이센스 받으면 여기는 미성년자가 참가가 안 돼요.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런 거가 있으니까. 아무튼 니르브르크링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24시간 해야 된다는 것도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 2시간씩 쉰다고는 하지만 그 서킷 안에서 쉬는 거거든요. 차들이 부다다다다다 정말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쉬는 겁니다. 팀 트레일러가 있긴 한데 난방이 잘 돼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달달 떨게 되는 상황이죠. 그게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피트가 있는데 유류는 좀 특별하게 그게 커요. 한 피트에 6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트 개수가 한 50개라고 치면 300대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프로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나가는 데만 쓰고 따로 뒤에 이게 텐트를 해서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피트가 엄청나게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레이스를 안 봐갖고서 잘 모르시는구만. 이거 한번 다 보셔야 되는데. 니르브르크링 24시에 딱 가보면 피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뜁니다. 이 선수들 이렇게 얼굴이 있거나 막 사진이 있거나 이름 써져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경기 날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팍팍팍 하거든요. 만원 버스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 피트워크 전체가 꽉 차요. 그 넓은 땅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남탕이잖아요. 사주하는 아저씨들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 가면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진짜 요만한 애들부터 너무 신나서 막 뛰어놀고 하리보 곰돌이 와서 막 춤추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니르브르크링 24시가 어떤 거다는 대충 이렇게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쭉쭉쭉 참가하셨는데 지난해 기록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가 진짜 성과가 어마어마하셨다고. 지난해는 이제 SP7이라고 4000cc 미만이면 어떤 차도 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긴 하지만
하지만 포르쉐가 워낙 세기 때문에 뭐 911이나 카이맨 클러스포츠 이런 차들이 나가는 클래스인데요. 2017년부터 계속 나갔었는데 한 3등, 4등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우승을 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승하셨군요. 와, 우승. 와. 근데 클래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클래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클래스가 한 30개 됩니다. 30개 클래스가 예, 있어요? 30개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상위 클래스가 GT3, 그래서 SP9이라고 부르는 클래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나가는 컵2 클래스 992 컵카가 나가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줄줄이 있습니다. GT4, 뭐 TCR 20개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예. SP7은 얼만큼의 클래스예요? 역사를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GT3라고 하는 게 SP9에서 나온 거예요. 최상의 클래스에서 나온 겁니다. 아.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왜 GT3라는 이름을 쓰지? 병행했었습니다. 지금은 SP9 밑에는 SP8 7, 6, 5 이런 식으로 해서 배기량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SP9은 그렇다고 해서 배기량이 5000cc는 아니잖아요. 규정이 약간 다른 걸로 돼 있고요. SP8까지는 배기량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SP7으로 우승을 하셨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가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프로 드라이버가 끼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 드라이버가 또 제일 빠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이제 팀 간에 랩타임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흔하게 발생해요. 찍고 왔다고 자랑을 안 해도 나오니까 웅성웅성하겠네. 나 프로인데 나를 넘어설지도 몰라.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4명 중에서 제일 빨랐던 드라이버인데 어떤 애가 막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거를 깨려고 무리를 해요. 근데 이거를 깨려고 무리를 하면은 팀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치. 왜냐면 거의 100%에 가까운 레벨이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려고 무리를 하면 타이어도 빨리 소모가 되고 요만한 실수로 코스 이탈을 해서 리타이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고가 났냐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조심스럽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제가 만약에 랩타임이 빨라져서 누구를 긴장시키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더 그걸 줄이지 않아요. 더 무리를 안 하는 쪽으로. 너무 잘나도 팀워크를 깨트릴 수 있다. 그렇죠. 아예 얼등하게 잘나면 범접하지 못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 좀 가르쳐줘. 이렇게 고만고만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못하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줘봐야 사고 확률만 올라가고 더 빨라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잘못된 조에 들어왔다라고 내 운을 탓해야지. 밤, 낮, 뭐 24시간을 그냥 도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눈이 내리기도 하고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막 우박이 와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 취소도 아니죠. 멈춘 거죠. 중단이죠. 예, 중단. 중단해서 좀 있으면 또 거길 또 달려. 거기가 굉장히 산이고 기후가 확 변해갖고 그 24시간 동안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다 모든 드라이버들이 그 희망이 있는데 한 번도 그 희망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항상 비가 오고 항상 밤에 비가 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밤에 비가 오는데 거기서 이제 내 차례가 됐다. 시속 200km로 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가서 연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심레이싱 그 장비 같은 걸로 야간 조건으로 연습을 해요. 야간 길이 안 보이는 걸 감안해서 연습을 하고 사실 그것도 좀 부족해서 유튜브 인캠 영상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길을 보지 않고도 눈 감고도 간다는 게 그게 그냥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눈 감고도 운전을 해야 되는 거네. 와. 차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길이 뭐 반사되는 것도 없고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라이트 힘으로 가야 되고 게다가 뒷차도 라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엄청 밝기 때문에 뒷차가 만약에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 있으면 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장면 한번 보세요. 경기 장면 지금 보면 뒷차가 막 하이빔을 막 빠바바바 쏘고 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앞차 죽어라 이거예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사양등을 10번 정도를 전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깜빡이를 켜고 나 거기 붙어 있겠다 하는 신호를 주면 이제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지나가죠. 나를 봤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해 연습 좀 하셨어요?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없죠. 예. 니르부르크링에 가서 연습할 수 없구나. 예. 물론 이제 퀄리피케이션 레이스라고 내구 레이스를 합니다. 매년 해요. 왜냐면 이 경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신규 참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또 참여하셔야 돼요? 네, 그걸 참여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것도 못했고? 그것도 못하죠. 예. 그러면 달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집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심레이싱으로? 예, 집에서 연료 110리터 채워놓고 1시간 이상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이거 VR 이런 거 하나요? 예, VR 씁니다. 메타퀘스트 3라는 장비가 요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보다 좋아요? 그건 제가 안 써봤습니다. 메타퀘스트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게임도 많이 예, 되고. 저도 추천받아서 쓴 겁니다. 예. 믹스 리얼리티라 그래서 예. 이 사방이 보이면서 예, 이렇게 잖아요. 딱 잡아서 옮길 수 있어요. 잡아서 옮길 수 예. 있고. 아 진짜 메타퀘스트 잘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유튜브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인캠을 좀 다른 선수 한 거를 크게 보면은 굉장히 몰입감이 멀티가-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는 거 아니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현대가 지금 출전한 지 꽤 됐어요. 뉴르부르크링 24시 제가 처음 갔던 게 7년 됐는데 현대가 첫 출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대가 계속 매년 참가하고 경기 성과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어요. 예. 이 현대차 위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면은 처음에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는 솔직히 한국 사람이 저 혼자였고요. 동양 사람이라고 보이면은 일본 사람 정도 됐고, 그러니까 아예 동양 사람 자체가 그 경기장에 아예 존재를 안 했거든요. 옛날에 BMW만 이렇게 막 적혀 있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도 많이 하고 실제 현지 팀들이 아이서티 N이나 이런 차를 이제 사서 경기를 나가는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팀이 아닌데 아닌 현대차를 건데. 산다. 예, 그런 식으로 그치. 이제 커스터머 레이싱 서플라이어로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사실 아이서티 N이나 이런 차들 보면 레이스에 참가할 장비들을 거의 다 갖췄어요. 네, 딱 사서 나가면 되는. 사서 그대로 나가면 되는 예. 그런 차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BMW도 사실 굉장히 좋지만 사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차는 아니야. 그렇죠. 예. 현대는 N에다 지나치게 진심이지 않나. 예. 굳이 저거 갖고 레이스 나가는 사람 누가 있다고 레이스 가능한 차를 만들어내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예.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가성비가. 왜냐면 가성비랑 성능이니까 고객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로 고객들이 차를 사는 거니까. 어쨌든 팀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기록이 잘 나와야 되고 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사고 나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 현대가 잘하고 있구나. 아 근데 올해도 이제 나가는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한국 선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슈퍼레이스 아트라스 BX 팀, 한국 타이어 팀이 이번 위르 24시에 992 차로 SPX 클래스라는 클래스로 출전을 합니다. 드라이버는 김종겸, 조항우, 최명길. 와 유명한 선수들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 탑 드라이버죠. 예. 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한국 국적은 김종겸 선수밖에 없고. 그래요? 예, 조항우 선수는 이제 캐나다 국적이시고요. 최명길 선수는 네덜란드 국적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팀이에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 선수들 저는 가끔 뵙게 되는데 무슨 정말. 행사 때마다 너무나 이 열정적이시고 뭐 자타공인 최고 드라이버. 최고 드라이버시죠. 예, 최고 드라이버가 나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드라이버들이고 24시 시리즈에서 이미 우승을 하셨어요. 내구 레이스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그 시리즈에서 작년에 이미 GT4로 우승을 한 팀입니다. 한국 타이어 팀이 예, 한국 타이어 이 드라이버 라인업으로 우승을 했어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고 아마 뭐 이번에도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국 타이어 팀도 이번에 우승 가능성이 100%네요. 사실 아니죠. 완주를 해야죠. 완주를 해야 완주를 우승이구나.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 레이스 순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장한 선수도 몇인지 그것도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 뉴르부르크링이라든지 세계 무대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선수가 바로 여기 최장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후학들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한민국에 이런 레이스를 하는 선도자로서 뭔가 이 사명감을 갖고 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셨어요? 모든 드라이버들의 꿈은 F1 드라이버부터 뭐 아마추어 레이서까지 르망 24시 출전입니다. F1 드라이버한테도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르망 24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대답을 되게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르망 24시를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레이스를 열심히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단은 경기를 좀 해야 뭔가 기회라도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70대 드라이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찾아보면 무슨 1980 몇 년도 르망 우승자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뭐 메이저리그 이런데 맥주 먹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먹고 있는 할배가 알고 보면은 뭐 득점왕 뭐 이런 박찬호야? 나 박찬호라는 사람인데 뭐 LA 시절에 어쩌고저쩌고. 물론 저희가 그런 분들이랑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좀 여건이나 이런 게 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맥 쌓기까지? 예,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르망도 근데 뭐 LMP1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재밌게 된 게 르망에 나가는 거는 이제 F1 드라이버들이 나가는 하이퍼카가 있고, 그리고 LMP2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만장자 주로 나가시는.
엄청 빠른 차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와 백만장자들이 나가시는 LMGT3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옛날에 GT3보다 더 빠른 차였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이걸 GT3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뉴르에 있는 GT3랑 같은 차가 됐어요. 아, 그 차급을 맞췄어요? 네, 맞췄어요. 그래서 잘했다. 옛날에 뉴르에서 제일 빠른 차가 르망 24시의 제일 느린 차보다 느리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맞춰진 거죠. 그래도 같은 차가 네, 같은 차가 된 거죠. 지금 타는 차가 이제 GT3보다 한 단계 낮은 차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GT3 차를 타고 그 차를 탈 수 있으면 이 차를 탈 수 있는 영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이제 단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르망 24시 선수로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은 하는데 너무 좀 허황돼. 아니 왜 허황돼요? 예. 아니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그때 헬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르망은 헬기죠. 예. 르망 헬기인 거 알고 있어? 르망에 가려면 일단 자가용 비행기 갖고 가서 그 앞에 조그마한 비행장 있어. 그 조그만 비행장에 이렇게 촥 내려갖고 거기서 헬기로 갈아타고 헬기를 보는 거야. 너무 멋진데? 근데 지금 레이스를 수십 년 하고 지금 뉴르부르크링 24시도 거의 10번 나가신 건가요? 매년 나가는 거 외에 4시간 내구 레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독일 비행기 값 얼마 전에 보니까 뭐 300만 원씩 막 하더라고요. 이코노미가. 근데 비즈니스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코노미 타야죠. 비행기 값만 해도 장난 아니고 숙박에다가 경기 출전하려면 얼마 내야 돼요? 4천만 원. 24시간 레이스 한 번 하는데 4천만 원씩 내. 그 돈을 누가 내요? 대출 받아간 거죠.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혹시?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쫓아낼 뿐인가요?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0번 동안 4천만 원이 된 건 아니고요. 점점 올렸잖아요, 클래스를. 클래스가 낮으면은 비용이 좀 적고요. 제일 낮은 게 얼마일 것 같아? 500 같은 소리 하네. 제일 낮은 거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가 1,000만 원 정도 들죠. 나 한번 물어볼까 지금. 나 경기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 나가 죽어 이러는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아니 퇴직금을 왜 생각해? 진짜 레이싱에 대한 진심이시고 집념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레이스에 참여하겠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원래 부자신 것 같다. 원래 부자는 아닙니다. 예. 월급 참 많이 쓰나 보다. 월급을 완주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선수들도 정말 극한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자동차 기계로서도 정말 극한이고 어떻게 기계가 24시간 동안 쉼 없이 달리는데 그리고 사람이 서 있어 갈아타면서 자동차의 모든 능력을 다 빨아다 쓰는데 어떻게 24시간을 버티나. 예전에 저는 관람하러 갔었는데 감명 깊었던 게 분명히 레이스라는 걸 보고 들어가서 잤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그때까지 선수들은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하고 있나.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정말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올해도 굉장히 멋진 경기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지만 저희 영상 잘 편집해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한영이었습니다. 전 최장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